여러분은 기법만 파고 계신가요? 저는 2천만 원 넘게 들여서 유료 강의 20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기법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거는 판단력이다. 왜 그런 건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시가 매매, 종가 매매, 상따, 스윙, 수급 매매, 유료 강사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하는 사람은 눌림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특징적으로 만주, 수급 단타 그런 분들 눌림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눌림 매매하는 사람 주덕, 이든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돌파를 하지 말라고 해. 근데 각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각 기법마다. 그러니까 기법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님이랑 수급단타님 입장에서는 눌림 매매 안 하는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고, 주덕님 입장에서는 돌파 매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고, 실제로 다 통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언제 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님은 돌파 매매 외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눌림 매매 한번 잘못 삐끗하면은 손익비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주덕이라는 강사는 눌림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눌림만 기다리다 보면 지쳐요. 왜냐면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안 온다는 소리야. 왜냐면 진짜 좋은 종목들은요, 눌림단 눌림 없이 계속 가거든요.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테마 대장주를 보면 아실 거예요. 예로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SLS 바이오 양음일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다음 달 양봉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얘가 비만 치료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9일 날 얘는 상한가 같고, 킵스 파마도 상한가 같고, 블루 엠텍도 비만 치료제인데 5월 9일 날 상한가 못 갔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당일 기준으로 상한가 먼저 간 애가 대장주예요. 근데 SLS 바이오랑 킵스 파마 중에 SLS 바이오가 먼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1분봉상. 그러면 SLS 바이오가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봉 날 보시면 킵스 파마도 음봉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 날 SLS 바이오는 바로 상한가에 갔어요. 5월 13일 화요일 날. 근데 킵스 파마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못 갔어요. 장중에 17%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블루 엠텍은요? 얘도 장중에 11%까지밖에 못 올라갔고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리고 현재 3일 연속으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킵스파마 2등주. 그래도 상위권에서 좀 버텨주고 있죠. SLS 바이오 얘도 버텨주고 있죠. 얘는 단기가에 걸렸음에도 2일차인데도 고가권에서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주를 해야 돼. 대장주를. 오늘 오가노이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장중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사냐면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 나오다가 눌릴 때 사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많은 매수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로 예시 들면 고점 대비 한 3에서 5% 눌렸을 때 그때 많이 매수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테마의 대장주다. 예로 들어서 그러면 빨간 선보다 살짝 위에서 사고요. 개별주거나 이미 그 테마의 1등주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 2등주거나 3등주다. 근데 이 눌림자리 온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거나 좀 더 밑에서 보수적으로 사요.
근데 대장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위에서 산다. 떨어지면 여기서 2차 매수 한다는 마인드로. 저는 이제 절대 몰빵 안 하거든요. 몰빵 안 하니까 심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끼가 좋은 종목들은 좋은 게 봐보세요. 여기 저항대죠. 47,000원 구간. 근데 상한가 들어갔다 깨졌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오죠. 이런 게 좋은 거야. 얘는 내일도 봐야 돼요. 내일도. 일봉상 이런 모습인데 얘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내일도 봐야 한다. 자, 어디까지 말했죠? 그러니까 눌림 매매, 그러니까 어떤 강사는 눌림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승장에서 눌림만 기다리다 보면 지쳐요. 왜냐면 까놓고 말해서 이거 얘가 이 오가노이드가 전날 고가 이 구간을 아침에 돌파하는 순간부터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해요. 스캘핑이든 아니면 손절 짧게 잡고 사던 아니면 손절 마이너스 3% 잡고 사던 어떤 전략이든 사볼 만해. 근데 올라갈 때는 다 버텨가지고 절대 안 사다가 꼭지 한번 찍고 내려갈 때 산다. 여기 쭉쭉쭉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얘는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기다린다는 거는 타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타점을. 눌림 타점을. 근데 제가 매매해 보니까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대 있거든요. 9시부터 10시. 이 종목이 9시부터 10시에 올라갔잖아요. 이 시간대의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 왜냐면 시간대마다 분마다 봐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마다 봐야 하는 종목들이 한 두세 종목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눌림이든 돌파든 매수하는 게 맞지. 매수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맞지. 주가 막 올라가는데 이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눌렸을 때 매수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자기만의 타점을 기다리는 거라서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결국에는 그거예요. 돈의 쏠림.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돈으로 올리는 거니까. 아니면 시장 분위기나. 이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인데 전날에 여기서 샀다가 얘가 이 구간이 상한가 지점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제가 상따를 들어갔어요. 실제로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어. 터치까지 했어 이 종목이. 근데 1분 만에 하락 부위가 쭉 떨어졌어요. 상한가 깨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몰빵했다. 그러면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했겠죠. 왜냐하면 동시호가에서 마이너스 2%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다. 전일 종가 2,600원. 마이너스 2% 하락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추가 매수했죠. 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냐? 여기서 예수금에 5에서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매수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금에 100%를 다 들어갔거나 미수 몰빵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런 거 한 방 맞으면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그리고 이거 손실 복구하려고 하루 종일 매매하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하루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면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진짜 막 만주님 그런 분들처럼 하루에 몇백, 몇천씩 벌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50만 원 버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금 2천만, 3천만 원 하잖아요. 한두 종목 매매하면 그날 매매가 끝나요. 운 좋으면 30에서 50 버는 거고 운 나쁘면 한두 종목 손절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잃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한두 종목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도박이랑 가깝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저처럼 30만 원, 50만 원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30에서 50이 목적이면은 예수금을 1,000만 원 정도로 줄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수 쓰면은 2,000까지 살 수 있잖아요. 2,500.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매매가 진짜 잘 돼요. 1억으로 하는 매매, 그러니까 한 종목 1억 들어가는 거랑 한 종목 1,000만 원씩 세네 종목 들어가는 거랑 심리가 다르다. 제가 이거 결국에는 여기서 비중 10% 들어가고 여기서 10% 들어가서 20% 들어갔잖아요. 총 평단이 딱 중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요, 제가 마이너스 찍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 전날 상한가 구간을 다음날 개파락을 하거나 깨졌을 때 다음날 이 상한가 구간 터치는 한번 해주더라. 이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수세가 누가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 전날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다음날 개파락하거나 장대 음봉으로 뚝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시 꾸역꾸역 다시 전 고점까지 올려다 놓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잘 매도한 거죠. 아이크래프트에서 10% 수익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장세에 맞게 썼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법은 무기거든요. 무기. 그런데 전쟁터 상황도 모르고 무기만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라는 게 이제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 현재 만약에 전쟁터에서 폭우가 내린다. 혹은 뭐 햇빛이 쨍쨍하다. 더 죽겠다. 그러는데 오리털 잠바 입고 전쟁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법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시장 흐름 파악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깨달은 게 뭐 특정 누구 한두 명 강의 들어갖고 깨달은 게 아니고 유료 강의 20개 정도 들으니까 어느 순간 딱 이제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이 유료 강의 한두 개 들어서는 이걸 못 깨달아요. 왜냐면 각자마다 강사들은 자기 기법이 최고라고 하거든. 근데 신기한 게 돌파 매매하는 사람도 자기가 최고, 눌림 매매하는 강사도 자기가 최고, 상따 매매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상따만 하거든요. 상따가 최고, 종가 매매하는 사람은 또 종가가 최고, 시가 매매하는 사람은 또 시가가 최고. 다 자기가 최고래. 다른 거 하지 말래. 그게 진짜 공통점이에요. 강사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한두 개, 두세 개 들을 때는 모르는데 저처럼 모든 기법을 다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라?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시장이 더 중요한 거였어. 그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단타가 유리해요. 근데 이때 돌파 매매를 잘못하면은 계속 고점에 물리게 되거든요.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 매매가 잘 돼요. 왠 줄 아세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조금만 눌려도 어우 싸다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거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조금만 눌렸을 때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저는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락 초입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장세마다 기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법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장세가 안 맞는 거예요. 장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력, 즉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 있잖아요. 고수들.
월 5천, 월 1억 이상 버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먼저 보는 건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 흐름이에요. 시장 흐름. 리버스패스님은요, 어떤 종목을 돌파 매매로 2억 3억 들어가셨었거든요. 강의 때. 하나오션 같은 거 막 뭐 한호가에 5억씩 사요. 막 라운드 피겨 돌파할 때. 근데 그 5억 사고 나서 그 종목만 볼까요? 아니야. 그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매수하자마자 다른 종목을 막 보고 있어요. 왜 보냐? 다른 종목에서 새롭게 강하게 올라오는 애가 있는지. 시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장 흐름을.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애가 없으면 그 돌파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더 간다는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따로 뭐 딥하게 설명은 안 해줬는데, 제가 이제 유료 강의 20개 이상 들은 짬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5억 매수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종목의 차트랑 호가창만 뚫어져라 볼 텐데, 5억을 매수하고 나서 시장 흐름을 더 보더라. 오히려 5억 매수한 하나오션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애들을 막 클릭하면서 보고 있어. 근데 그 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이 새롭게 강하게 올라오면 하나오션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가 올라오는 게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내공은 유료 강의 한두 개 들어가서는 못 느껴요. 왜냐면 유료 강의 한두 개 들을 때는 그 기법을 연구하려고 하거든. 기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기법에 정답이 없어요. 유료 강의 2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기법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상승장인가 조정장인가 순환매장인가 테마장인가, 그 장세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거든요. 고수들은 그냥 나는 돌파가 좋아해서 그냥 돌파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떤 시장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법은 그 선택하는 거지 하나만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유료 강의만 20개 이상 들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돌파, 눌림, 뭐 스캘핑, 스윙, 상따, 신규 주매매 다 들어봤더니 결국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뭐가 깨달음이 왔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혔던 장세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짱이 인생님 같은 경우에도 강의 처음에 하셨을 때 상따 장세였어요. 상따 장세. 정치 테마주 장세. 그때 500리그에서 2억인가 3억까지 불리셨거든요. 대회 나가가지고. 근데 그 상따 장세, 정치 테마 장세가 끝나니까 바로 이제 매매일지도 뜸해지시고 카페 활동도 좀 이제 줄어들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 맞는 기법, 그러니까 상따 장세에 맞는 시장일 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상따 장세에 맞는 시장이 아닐 때는 사리는, 저는 이게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주포한계 추물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예수금을 줄여요. 근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예수금을 늘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포한계 추물림은요, 자기 심리의 기준이 돼 있어요. 기준. 자기 심리가 안 좋으니까 예수금을 줄이고, 자기 심리가 좋을 때는 예수금을 늘리고, 그렇게 매매하시거든요. 근데 배짱 인생님이나 고라니님, 이모사님, 트레이드 김씨님,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심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현재 시장의 흐름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주포한키 추물님이랑 다른 강사분들이랑 그게 달라. 그래서 강사들이 자기가 잘 먹였던 장세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장세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전 요즘에는 기법을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먼저 봐요. 시장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역사적 신고가 장세가 온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수익을 내고 싶으면 기법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뭐 어디 저항대 돌파하면 매수, 뭐 저항대 뭐 돌파해서 첫눌림이면 뭐 여기가 지지와 저항상 뭐 지지 라인이다. 그런 거 공부할 때가 아니야. 기법 공부보다는 판단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시장을 보는 판단력. 그 다음에 시장을 읽는 눈이 생기면 어떤 기법도 이제 내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는 판단력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장세를 판단하는지 실전 사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제가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36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24만 원의 핵심 기법 전부 풀어드리고 있고요. 왜 내리게 됐냐? 수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가 아직도 판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격을 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격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일주일 단기 속성 강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다뤘고요. 24만 원 VIP 등급 가입하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이 기법들을 다 배운 뒤에 시장에 맞게 기법 적용하는 법까지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시크릿 강의. 그 다음에 원숭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그러니까 장중 돌파 눌림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종가 매매만 배우셔도 24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뽑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게 24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유료 강의 2천만 원 쓰고 배운 것들이에요. 일주일 단기 속성 강의 클릭해서 보자면 현재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요. 일주일 단기 속성 강의는 영상이 26개인데 조회수가 8,300. 뭐 이평선 눌림 매매, 수급 매매, 종목 압축하는 법, 대형주 눌림 매매, 역사적 신고가 매매. 이거는 중요해서 1편, 2편, 3편으로 찍었고요. 주도주 눌림 매매, 신규주 돌파 매매, 시장 보는 눈 키우기, 돈의 흐름 원리와 이해 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얻어갔으면 하는 게 일단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주걱답게 나도 나는 스캘핑이 나랑 맞다. 그러면 스캘핑 전문으로 하는 강사 있잖아요. 그 강사 강의를 딱 하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유료 강의를 20개씩 듣지 말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씩 내가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